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동산학개론 이영방입니다.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과정을 시작하는 건데요. 첫 시간이기 때문에 첫 시간은 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험이 어떻게 출제됐고 돌아오는 시험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 이야기를 시작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이 오리엔테이션 내용들이 좀 중요하니까 잘 보시고 1년간 활용하시는데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화면은 그 합격자 모임에서 제가 박수 치는 모습을 다른 분이 찍은 거예요. 그 합격자 모임에서 그 좋아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 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제가 박수 치는 모습입니다. 첫 시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먼저 부동산학개론 공부를 시작하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과목에 적용한다면 그 과목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제가 강조하는 건 세 가지 정도를 강조하는데요.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첫 번째로 강조를 드리고요.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은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거고요.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학습 방법을 가다듬자.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오리엔테이션에서 너무 많은 말들을 하면 나중에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딱 세 가지 정도를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그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경우는 나이 제한이 있게요, 없게요? 없습니다. 그러면 12살짜리가 시험 볼 수 있게요, 없게요? 12살짜리가 시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요. 떨어져서 그렇지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지난 10월 27일 날 봤던 시험이죠. 10월 27일 날 봤던 29회 시험에 10대 지원자가 5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각 나이 연령대마다 다 있습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그리고 70대도 있습니다. 70대 많지 않지만 70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여하튼 각 연령대에서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가 몇 살 때이겠습니까? 짐작컨대. 예? 20대, 30대, 40대? 예, 40대가 제일 높습니다. 두 번째 연령대는 50대 연령대입니다. 그러면 20대나 30대가 더 높을 것 같은데 어떻게 40대나 50대가 더 높을까? 이유는 뭘까요, 같아요? 네, 마음가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마음가짐입니다. 달라요, 마음가짐이. 그래서 실제로 이 마음가짐에서 첫 번째는 반드시 합격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이 나타납니다. 저는 강의를 이렇게 좀만 진행을 하면요, 약간은 농담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 진실을 말씀드리면 한 2월달이나 3월달쯤 되면 우리 반에서 합격할 사람을 짐작합니다. 진짜로. 제가 혹시 개별적으로 가서 합격할 거니까 꼭 열심히 하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말하면 그분은 반드시 합격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제가 말할 때 단 한 명도 벗어난 적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건 전국에 나가긴 합니다만 지금 우리 오리엔테이션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원학원의 경우에 이제 어떤 친구가 있는데 한 30대 중반 정도쯤 되어 보이는 친구인데 한 180은 안 지고 110, 70대 후반 정도 되는, 키도 잘 크고 잘생긴 그런 친구예요. 근데 이런 친구가 이전에 조금은 영상으로 이제 이 동영상으로 인강으로 공부를 하다가 나온 건 학원에 6월 달부터 나왔어요. 근데 그 집중력이 장난이 아니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되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관찰하다가 나중에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되게 열심히 하는데 잘 알아듣겠느냐 그랬더니 잘 알아듣고 또 재미도 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합격할 거니까 열심히 하시라. 그랬더니 감사하다 그래놓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 나중에 합격하면 좋은 자리 좀 소개해 주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제 거기에 올려놨습니다. 합격했고 되게 좋은 점수로 합격했다. 그때 약속한 거 기억하고 계시지 않느냐. 그렇게 그래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기억하고 있고요. 또 종로학원에는 그 친구만큼 키는 크지 않았는데 연예인처럼 생겼어요. 잘생겼어요. 그리고 남자애가 한쪽에 귀걸이를 이렇게. 그래서 선입견은 공부 되게 안 하겠다 이런 선입견이 있었었는데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열심히 하고 생각도 긍정적이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느냐? 열심히 하더라고요. 잘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친구한테도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합격할 거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제일 궁금해서 이렇게 각 학원들 예비 합격자 모임하는 거 사진 찍어서 저한테 우리 실장님한테 좀 보내주시라. 그래서 확인했습니다. 있는 거.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드리고 싶냐면 제가 예언을 잘한다, 쪽집게다 그 뜻이 아니고 저뿐 아니라 다른 선생님이 봐도 아니면 여러분끼리 봐도 합격하겠다는 마음 가진 사람들은 바깥으로 드러난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잘 관찰하면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끼리도 이렇게 알게 돼요. 나 진짜 합격하고 싶어. 그리고 엎어져 자. 그러면 수업 시간 그러지는 그분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강의를 이렇게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학원들에 보면 첫 시간 딱 진행하는데 뭔가 다른 분들이 있어요. 막 되게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 반면에 처음부터 조상님이 부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 시작하자마자 조상님하고 교통하시는 거야. 곧 명절 때 찾아뵐게요. 막 그러시는지 거의 혼수 상태던데요. 첫 시간에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첫 시간만 그렇고 그 다음부터 안 그렇다라고 한다면 상관없는데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러시면 나중에 달라집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반드시 합격하겠다는 마음가짐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목표를 세우십시오. 단기 목표 합격입니다. 그러면 장기 목표는 자격증 따서 뭐 할래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냥 따두기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것을 스펙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따놓은 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젊은 분들 가운데서 공사 있죠. 공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자격증을 따면 가산점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시는 분도 있고 실은 우리 젊은 친구들 가운데서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본인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자격도 받아서 공사 들어갔는데 실제 공사 들어갔습니다. LH공사 이런 데 들어갔단 말이에요. 제가 LH공사에서도 강의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자격증을 따서 가산점 받아서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여하튼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시는데 단기 목표는 합격, 장기 목표는 자격증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장기 목표를 세우시면 공부하시는 데 동기부여가 됩니다. 세 번째는 어차피 공부하는 거 좀 즐겁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능률이 오릅니다.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 스스로에 투자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온전히 투자한 기간이 얼마만큼 됩니까? 그것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투자한 기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 즐겁게 공부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자격증만 아니면 공부하는 거 되게 재밌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모의고사 보고 점수 안 나오고 자격증 합격해야 된다는 스트레스 때문에 좀 그렇지 오랜만에 공부하니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생각도 나고 참 재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어느 시간이 제일 재미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꼭 부동산 학교 하는 시간이 제일 재밌다 이렇게 기대한 건 아닙니다. 답은 쉬는 시간이 제일 재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공부하실 때 즐겁게 공부하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자신감을 갖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요 처음에는 만만하게 생각하십니다. 공인중개사 옛날에 복덕방기던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만만하게 생각하시고 그러나 이제 본 수업에 들어가서 기초과정을 지나 본 기본서를 받으시면 받을 때부터 깍 하고 놀랍니다. 책이 이렇게 두꺼워. 이걸 6권이나 공부한단 말이야. 그리고 매일같이 강의의 분량들이 쏟아지는 것에 대해서 버거워하십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3월이 옵니다. 모의고사라는 걸 봤습니다. 꼭 보아야 된다고 해서 봤죠. 깜짝 놀라십니다. 유사일에 맞아보지도 못한 점수를 맞게 됩니다. 30몇 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여자분들끼리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여자분들의 몸무게를 알게 됐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씨, 나 몸무게만큼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점수가.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그럼 합격이게 그러더라고요. 저는 여자분들의 몸무게가 맨날 40 몇 킬로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맨날 TV에 40 몇 킬로. 그리고 50킬로 나오면 막 깍 이렇게 하고 막 하길래 야, 여자분들은 다 40 몇 킬로인가 보다 이래 생각했는데 아, 여자분들도 60킬로가 넘어가는구나 하는 거를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자신감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자꾸 여러분 하시다 보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학개론에 얼마 전에 시험에 계산 문제가 9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 문제 하면 또 깜빡 죽어요. 아, 나 산수 약한데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알려드리는 요령대로만 하시면 생각보다 좋은 점수가 나옵니다. 여러분 당장에 에듀윌 사이트 시험 후기란에 들어가시면 부동산학개론 100점 맞은 분도 있습니다. 부동산학개론 100점. 그리고 부평학원 야간 같은 경우 야간반이신데 부동산학개론 90점, 92점, 92.5인가 맞았습니다. 야간반이신데 야간반이 힘드시거든요. 어제 학원에서도 이 친구가 되게 젊은 친구인데요. 제가 요새는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도 되게 열심히 합니다. 옛날에는 젊은 20대인 사람들이 부모님의 부탁으로 따주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열심히 안 하고 와서 같은 젊은 친구들끼리 연애하고 막 그렇게 그랬는데요. 지금은 아니에요. 많이 달라졌어. 근데 이 친구는 처음에 와갖고 여자친구를 사귀었어. 그러다가 중간에 헤어졌어. 말 하나도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래서 헤어졌어. 그러다가 한 1개월쯤 텀이 있다가 딴 여자친구를 사귄 거야. 매일 같이 앉고 둘이만 항상 이렇게 얘기하고 너무너무 다정하고 그러니까 친구 맞죠? 그렇게 지냈어. 그래서 에이씨 됐다 떨어지겠다. 근데 막판 한 2개월 남겨놓고요. 앞쪽으로 딱 보더니 진짜 열심히 하는 거야. 오 얼마나 가나 그랬는데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찾아와서 커피 사들고 찾아왔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는 거야. 딴 분은 몰라도 교수님한테는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부동산 학개론 2개 틀렸어요. 38개 맞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합격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나이가 어린 편이어서 진로가 어떻으면 좋겠나 그런 얘기를 하고 갔어요. 제가 느끼기에 여러분 어떤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좋은 점수가 나오고 좋은 점수를 받게 되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관리도 잘 하시고 담당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란 대로만 하세요. 지금은 선생님들이 하란 대로 막 마음이 굳게 드시지만 나중에 옆 사람들이 하란 대로 하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따라가지 못하면 이렇게 하고 시험에도 이렇게 안 나왔는데 막 그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십니다. 그러지 마시고 제가 잘합니다. 저한테 맡기십시오. 팁 드리는 거 따라가시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하시자. 두 번째는 기출문제를 분석하자는 것입니다. 왜 기출문제를 분석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기출문제는 반복 출제됩니다. 이때 오해하지 마십시오. 29의 문제는 28회나 27회 문제 어떤 문제가 나왔나 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기출문제가 반복 출제된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그 유형이나 그 문제의 경향이 반복 출제된다는 얘기지 문제 자체가 똑같이 나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강의를 이 중에서 들으신 분도 계시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유사일에 가장 어려운 시험을 보시게 될 겁니다. 29회 시험 말입니다. 여러분 28회 시험을 보는 분들은 그 시험이 가장 어려웠다고 그랬습니다. 27회는 그때가 가장 어려웠다고 그러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새로운 유형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30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엄청난 그죠? 유사일에 어려운 시험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힘 합해서 그걸 타개해 나가죠. 그리고 시험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은 또 말하실 겁니다. 1개 틀렸어요. 2개 틀렸어요. 덕분에 다 맞았어요. 이렇게 말하시게 될 겁니다. 진짜로 여러분 모의고사 맨 과락 나오고 30몇 점 나오던 분들이 진짜 80점도 나오고 85점도 나오고 막 그래요. 깜짝 놀랄 점수가 나왔어요. 막 그렇게 하는 분 많아요. 이 나이에도 이 점수가 나오는군요 하는 분 수긴 안에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제가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저와 같이 공감하시면서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시고 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이게 중요하구나를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디가 많이 나오고 어디가 중요하구나 이런 걸 파악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 다시 말하면 기출문제를 통해서 방향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을 잘 잡으면 목표에 도달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방향을 잡았을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합격할 수 있다.
다만 연도의 문제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는 게 방향을 잘 잡으면 그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을 잡기 위해서 기출문제가 필요합니다. 딱 기출문제는 회차별로 돼 있던 29회 풀어보고 28회 풀어보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책 순서와 맞춰서 책 순서대로 단원별로 과거 10년 정도치를 풀어보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말 뜻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려면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에듀윌에서는 과거의 기출문제를 이렇게 단원별로 다시 책자로 다시 만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해설을 달고 과거의 기출문제를 책 순서로 작업을 해서 적어도 1월 말이나 늦어도 2월 초쯤에서 나오게끔 합니다. 그래서 나오면 여러분은 3월부터는 기출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걸 늦추면 안 됩니다. 3월부터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7월달 문제풀이반 들어가기 전까지 기출문제는 다 끝내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9월달에 기출문제 풀어보려는데 어떤가요? 그런 걸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나버렸어. 그러니까 3월달부터 언제까지? 6월달까지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십시오. 그리고 7월달에 새로운 문제집으로 나와서 예상문제가 나오면 예상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통해서 담당 선생님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방향을 같이 잡아가시고 공감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이 방향이 중요하구나.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면 끄덕이고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모르는 분이 뭐라고 말해? 에이씨, 기출문제 살펴보니까 그런 문제 나오지도 않구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1년께 나왔어. 그럼 다음번은 몇 년께 나올 가능성이 많을까? 자, 이번에 1년께 나왔어. 그럼 다음번에 몇 년께 나올 가능성이 많을까요? 2년께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겠어요? 그럼 1년 것만 하겠냐고요. 2년 것도 해야지. 자, 2년께 나왔어. 그럼 몇 년 거 해야 되죠? 3년 거 해야죠. 이해 가십니까? 그런 식으로 패턴이 다양화된다는 거예요. 작년에 1년 거 나왔으니까 우리도 1년 거 나오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1년 것도 하고 2년 것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분석할 때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는 관점, 또 제가 보는 관점, 이래서 이런 부분이 중요하니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시해 드릴 걸 때 여러분이 그때 끄덕이고 따라올 수 있으려면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모의고사도 점수가 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국토부에서 정해준 목차입니다. 그 국토부에 정해준 목차에 의하면 부동산학 총론, 부동산학 강론, 감정평가론 이렇게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본서 안에 다 들어갈 거니까 여러분은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동산학 총론이 7.5%, 부동산학 강론이 77.5%, 감정평가론이 15%. 여기가 중요한 거 맞죠? 강론 중에서도 각각 들어가게 되면 나눠집니다. 그럼 부동산학 총론 전체 통틀어서 3문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강론에 31문제, 그리고 감정평가론에 6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각각의 파트에서 출제 중요한 데가 있고 덜 중요한 데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인지를 이제 파악하면서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학습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옛날에 소식적에 공부를 잘했다. 반장이었다. 초등학교 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강의를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점점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참 대단하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제가 강의했던 어느 반에서는 말입니다.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이 2분 계셨습니다. 한 분은 대학 교수님이시고 한 분은 의학 박사, 의사 선생님이셨습니다. 정말 그래도 기초과정부터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옛날에 내 전력이 어떻다. 우리 어른들 말씀 나눠보면 전력 화려하신 분 진짜 많더군요. 옛날에 내가 교장선생이다. 내가 이 교장선생을 은퇴했다. 절대 합격시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 까먹은 학습 방법들을 다시 가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한 지 20년 만에 내가 책 본다. 30년 만에 책 본다. 젊은 분들 같은 경우 10년 만에 내가 본다. 그러면 그 공부감을 다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공부 방법을 점검하셔야 된다. 먼저 학습이란 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학습 이런 말을 씁니다. 학습할 때 학은 배울 학자죠. 배우는 겁니다. 배운다는 것은 나를 낮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력이 시험 합격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 가지고 합격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영역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배운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기서 배운다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강의를 듣는 겁니다. 학은 강의를 듣는 거죠. 그러면 습은 뭐냐? 습은 내 걸로 만드는 겁니다.
익히는 거죠. 내 걸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1월, 12월 기초과정에서 학은 어떻게 할 거고 습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 봅시다. 기초과정의 강의를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를 듣고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이제 두 번째 강의가 들어갑니다. 그럼 강의가 들어가면 오늘 강의를 듣고 기초서를 읽습니다. 그런데 잘 읽히지가 않아요. 왜 잘 읽히지 않느냐? 배경 지식이 튼튼하게 잘 돼 있다라면 이게 잘 들어올 텐데 배경 지식들이 잘 돼 있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식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래요.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또 약간의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상식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배경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의료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분이 계신다고 합시다. 그냥 말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알아듣고. 왜요? 배경 지식이 다 돼 있기 때문이죠. 그러하듯이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배경 지식을 기초과정에서 쌓아야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학 말고 부동산학 개론과 민법과 다른 과목 공법 이런 6과목들을 두루 공부하심으로써 배경 지식을 튼튼하게 쌓고 그리고 1월 달부터 기본서를 가지고 이제 들어갈 때 그것이 배경 지식이 되어서 잘 알아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초과정 때는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강의를 첫 번째 들으세요. 자, 그리고 습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강의를 들으세요. 책을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학은 뭐죠? 강의를 듣는다. 습은 뭐죠? 강의를 듣는다예요. 그러니까 들으세요, 그냥. 처음에는 많이 들으셔야 돼요. 기초과정에서는 많이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듣고 또 인강 활용해서 또 듣고 많이 들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학습 이렇게 말할 때 기초과정에서는 그렇게 하시라. 그러나 기본 이론 과정에서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 이론 1월 달쯤 가면 1월 달 과정을 우리가 기본 이론 과정이라 하는데 기본서가 나옵니다. 그때는 강의를 듣고 어떻게 한다? 습은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전히 그때도 계속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뭐만 발달한다? 귀만 발달해. 그래서 글자로 나온 문제들을 못 푼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글자로 나온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시간이 부족해요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책은 읽기가 싫어요. 안 들어와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말하기를 다 초점 렌즈 썼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본 이론에 가시면 강의를 들으시고 서툴긴 하지만 기본서를 천천히라도 읽으시라. 기본서를 읽으십니다. 그리고 심화 때 가시면 강의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습은 철저하게 기본서 읽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단원별 기출문제집도 같이 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 다시 합니다. 11월 달 이때 기초과정에서는 학이 뭐다? 강의를 듣는다. 그리고 습도 뭐다? 또 강의를 듣는다. 1월 2월 달에 가게 되면 학은 뭐다? 강의를 듣는다. 습은 뭐다? 그냥 기본서를 읽는다. 서툰 대로 읽는다. 3월 달에 가면 심화 과정에서는 기본서를 강의를 듣고 기본서를 읽고 그리고 단원별 기출문제를 푼다. 이렇게 병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습의 의미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두십시오. 계속 강의만 듣기만 하시면 나중에 여러분이 책을 읽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에듀윌에서 통계를 냈는데 10만 명 넘게 통계를 냈기 때문에 아주 유의미한 데이터입니다, 여러분. 통계를 냈는데 합격하는 사람들이 대개 기본서를 몇 번 정도, 몇 회독 정도로 하는가 봤더니 적어도 3회독 정도는 하더라. 그래서 기본서 3번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1, 2월 달 한 번, 3, 4월 달 한 번, 5, 6월 달 한 번 이렇게 보시고 그 상태에서 7, 8월 달 문제 풀이반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꼭 여러분 기본서 읽는 것과 관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강조하는 게 기본서를 읽자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읽을 것인가? 기본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기본서를 읽는데 앞쪽에만 집중해서 읽는 분이 있어요. 앞쪽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처음에 보면 막 되게 의지가 불타. 막 표정도 막 그리고 막 굳은 결심을 하신 것 같아. 그러다가 두 번째 보면 좀 풀어져. 두 번째 볼 때는. 세 번째 볼 때는 더 풀어져. 그리고 집중도도 흐려지고 조상님 만나. 그러더니 어느 날 안 나와. 이런 분들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전통 중에서 하나가 용두삼위, 흐지부지, 작심삼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한국 사람들이죠.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의지가 나약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3일씩 작심을 하시도록 하시고요. 계속해서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앞쪽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앞쪽 아시다시피 출제빈도 높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분도 있습니다. 진짜 의지가 대단하십니다. 처음부터까지 기본서를 골고루 다 보십니다. 그리고 또 다음도 골고루 보십니다. 또 다음도 골고루 보십니다. 이런 분들은요, 노력은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점수가 잘 안 나와. 노력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전체를 보시긴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 위주로 보셔야 된다. 전체를 보시지만 중요한 것 위주로 보셔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 방법입니다. 기본서를 전체를 통독한다. 그런데 보다 보니 출제 빈도표나 이런 걸 보니 어디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면 그 부분을 위주로 반복해 본다. 아셨죠? 꼭 기본서를 읽을 때 전체를 계속해서 똑같이 고르게 통독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체를 다 정독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 번 정독했으면 두 번째나 세 번째는 바로 이렇게 중요한 것 위주로 읽으셔도 된다. 저는 야간반 있는 분들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주무시고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덧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집중도가 살살살 떨어지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벌써부터 조상님이 불러서 이렇게 또 조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반에 계신 분들 얼마나 대단하시냐면요. 낮에 직장 생활 하십니다. 그리고 저녁 7시에 딱 학원에 오십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끼리 농담 삼아 말합니다. 마의 시간대가 있는데요. 저녁 7시 20분부터 시작한 지 20분부터 40분까지는 조상님하고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다가 끝나고 쉬었다 합시다. 그러면 또 쉬어야 됩니다. 주무시는 것도 쉬었다 주무셔야 되기 때문에 깹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부터 보통 많이 들으시는데 그런 분들이 태반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야간반에 와서 1차와 2차를 동체 합격하는 분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제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많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언제 합격했나? 언제 공부했나요? 도대체 시간이 없는데 저는 야간반도 꼬박 채웁니다. 10시 40분까지 다. 그러면 끝내놓고 댁에 가셔서 씻고 주무실 때 거의 12시 넘잖아요. 그럼 공부할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그러면 직장 가서 공부하시나요? 요즘에 직장이 어떤데요? 그렇게 만만한 직장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시간을 잘 쓰는 노하우들을 알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암기카드입니다. 여러분 손바닥 사이즈만한 카드 단어장, 옛날에 단어장 한쪽에 구멍이 뚫려 있고 링으로 끼는 그런 단어장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응용해 갖고 용수철로 돼 있는 다 묶어져 있는 그런 거 말고 왜 그러냐면 왜 링으로 끼는 걸 말하냐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암기카드를 작성했거든요. 어떻게 작성해야 된다? 예? 이거 매일 조금씩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작성을 하되 이렇게요. 간단하게 쓸 것. 그리고 활용은 오고 가면서 할 것.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그냥 훑어라다 볼 것. 이게 되게 효과적이래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이 쉬는 시간 같은 때 화장실 안 가고 만약에 화장실 가는 시간 빼놓고 갔다 오는 시간 없다면 그냥 카드 하나 만드는 거예요. 중요하다고 한 거. 암기카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적었는데 나중에 지나니까 그게 안 중요한 거였대. 그럼 빼면 돼. 근데 새로운 걸 보니까 중요한 부분인데 내가 안 썼어. 그러면 써서 그걸 집어넣으면 돼. 끼워서 열어서. 근데 용수철로 돼 있는 거는 끼워넣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카드를 작성을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매일같이 눈도장을 찍어야 돼.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수업을 열심히 듣고 내용도 적고 열심히 외웠는데 금방 잊어버려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렇더라고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처방을 했잖아. 절대 돌아서지 마. 이렇게. 돌아서면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분량이 많아. 부동산학 개론만 있는 게 아니라 민법도 있고 공법도 있고 이 분량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많은 내용들이 학습 내용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이 아무리 중요합니다. 아니면 뭐 재미난 얘기를 막 농담 같은 걸 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농담만 기억해. 막 그래요. 그러니까 기억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암기카드 만들어서 계속 눈도장을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암기카드 꼭 여러분 만드실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암기카드 잘 만드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 권해드리는 게 여러분 서브노트 내지는 오답노트입니다. 서브노트로 해도 좋고 아니면 오답노트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두 가지 다 만들면 더 좋고 둘 중에 하나. 자 여러분 이제 1월 달부터 들어가서 본 강의에 들어가기 하면 담당 선생님들 가운데 프린트를 주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 내용들을 교재 내용이 많으니까 요약해서 그러면 그런 걸 잘 모아서 여러분이 서브노트로 활용하든지 모아보면 그걸 철을 하면 끼면 하나의 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서브노트로 활용하든지 아니면 그런 거 말고도 내가 오답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에듀윌에는 말이죠. 이 핸드폰 같은 게 어플로 다운받으면 문제가 하루에 이렇게 올라오죠. 기출문제 위주로 올려줍니다. 아십니까? 예. 그 기출문제 매일 올라와요. 그럼 기출문제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그게 어딘데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풀어보고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오답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오답노트 만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만든다? 먼저 기본서와 연계를 생각하고 인강을 활용해서 개념 부분을 알아야 되니까 적어도 2번은 수강해야 됩니다. 자, 2번 정도는 듣는다. 자, 들어서 뭔 얘기인지 알겠다.
자, 알았어요. 그러니까 알았는데 공부하다 보니 중요한 부분이 있고 헷갈리는 부분이 나와요. 그 헷갈리는 내용,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그냥 적는 거야. 다음에 헷갈리지 않도록 적어 놓는 거예요. 자, 적는다. 그리고 나서 모의고사를 봤다.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딱풀이라고 하는 어플에 있는 기출문제를 풀어보니까 틀렸다. 그러면 그 틀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또 적는다. 이렇게 오답 노트를 만들다 보면 요령이 생겨요. 처음에는 어리숙하게 내가 저거 만들었지만 나중에 갈수록 탄탄해지는 거예요. 짜임새 있게 잘 만들었어요. 내가 봐도 만족스러워. 나중에 보면 틀리던 걸 또 틀려요. 그런 것만 정리 잘해도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어요. 뭔가 점수 잘 나오는 분들은 달라도 달라요. 그걸 꾸준하게 해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꼭 서브노트 내지는 오답 노트를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또 이제 일관되게 설명회나 이런 오리엔테이션에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걸 강조하냐면 이런 걸 강조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1% 나아지면, 어제보다 오늘 1% 나아지면 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숫자는 1.01이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1% 내가 퇴보하거나 게으르면 이를 기준으로 할 때 그 숫자는 0.99가 됩니다. 이걸 365일 하면 365일 하면 이 숫자는 37.8이 됩니다. 이 숫자는 0.023이 됩니다. 이는 지금을 기준으로 할 때 퍼센트로 환산하면 3780%를 의미합니다. 오늘보다 1%씩만 개선시키면 1년 후에는 3780% 발전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1%만 게으르고 퇴보하시면 100을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97%가 나빠지는 걸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의 0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 10년 전에 내가 명문대 나왔다는 건 지금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여러분 옛날처럼 노력하셨습니까? 1%만 퇴보한다면 지금 1년 후는 바로 이와 같이 됩니다. 여러분이 1%만 개선시키고 노력하시면 1년 후는 이렇게 발전합니다. 반복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자신이 없다, 내가 어떤 내용들을 들었는데 잘 모르겠다 라고 했지만 매일 조금씩만 개선해 나가시면 틀림없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런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열정이란 말. 그래서 카톡 메시지에도 열정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열정이란 말을 영어로 패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패션이라고 하는 이 열정이란 말, 이 열정이란 말은 단순히 열심히 한다 그런 뜻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이 열정이란 말, 패션이란 말의 영어 어원을 혹시 아시는 분? 영어 공부하신 분 중 가운데서 저 어원이 뭡니까? 이 영어의 단어의 패션의 영어 어원은 말이죠, 페인이란 말입니다. 고통이란 말입니다. 이 열정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말입니다,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 이것이 열정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단지 이런 의미만 여기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저 열정이란 말은 말이죠, 바로 죽을 정도의 고통을 감내하고 노력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정에는 반드시 어떤 의미에서 고통에 관한 측면도 따른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1년 투자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이 1년 동안 정말 고통의 시간도 감수해 가면서 열정적으로 여러분 1년을 보내신다면 또 다른 1년 후의 나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저가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요만큼 마치고요. 두 번째 시간부터는 정규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쉬었다 합시다. 고맙습니다.